P형하고 R형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P형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탁 뜨면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1구역, 2구역, 3구역이라고. 그래갖고 1구역에 뜨면 1구역에서 그냥 탁 뜨면 바로 그냥 지구공정 올로 막 올라가지고 어딘지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표시를 안 해줘요. 그냥 1구역에서 화재 신호가 들어왔다 그렇게만 뜨거든요. 그리 뜨고. 근데 R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신호가 다 있어요. 감지기 같은 감지기고 이게 발신기 같은 발신기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있거든요. 뜨면 아까 경보가 딱 보여줘요. 표시가 보면 이런 식으로. 발신기면 발신기라 뜨고 아니면 수동 발신기를 누가 눌렸잖아요. 그럼 수동 발신기로 따로 떠요. 개별 차이가 있어요. R형하고 P형하고. 그러니까 보수 유지 보수는 R형이 편하고 단가는 이제 P형이 더 싼 거죠. 네, 그런 차이점. 이 R형 만드는 회사는 워낙 다양한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동반증자 많이 써요. 근데 지금 회사가 이제 이게 인수가 당해가지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존슨 컨트롤이라고 외국계 기업이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게 넘어갔고 이 회사가 제일 커요. 회사 중에 제일 크고. 그리고 보통 구역을 나눌 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동, 몇 호 이렇게 떠 있는 동, 몇 층으로 이제 한 세대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 따로 돼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13층에 떴다 하면 이제 13층에서 두 개로 나눠요. 호수가 4개 정도면 1, 2 나누고 3, 4를 나눠서 해로가 딱 따로 떠요. 이 01, 02일 경우에는 3, 4, 5시 이게 01, 01일 경우에는 1, 2, 5시 예, 그러니까 그 세대 안에서 이제 감지기가 떴거나 딴 게 뭐 작동을 했던 소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표시될 때 세대 같은 거는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거 말고 이제 지하 주차장이나 이제 다른 같은 경 구분이 틀려요. 여기 보시면 이름이 안 뜨고 보통 보면 10동, 111동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처음 가시는 분들이 몰라요. 이거 110동이 여기 이 건물에 110동이 있는데 110으로 뜨니까 못 찾아요. 도면 같은 데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110동. 보통 110으로 해요. 지하 주차장은. 그러니까 밑에 1110으로 보통 표시를 해요. 업체들이 소방 업체들이 보통 설비를 할 때 보통 110동으로 표시를 합니다. 지하 주차장. 여기 그냥 많으니까 이렇게 따로 나눠는 거고 보통 110동으로 넣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는 보통 R형 같은 요즘에 13층인가 10층 5층 세대 넘어가는 경우에는 소방 방식이 옛날에 그냥 불나면 무조건 오는 방식이 아니고 직접 우선 경보 방식이라서 지하 1층이랑 1층 빼고는 한 3층에서 불이 화재신호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층하고 그 직 바로 위에 층까지만 일단 경보가 울려요. 울리고 감지기가 하나 더 뜨면 2개 이상 떠야지 그 층에서 비상방송 넘어가고 싹 다 동작을 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만 떴을 때는 그 층하고 그 위에 층, 즉 3부층만 작동을 합니다. 근데 P형 같은 경우는 다 뜨죠. 다 작동을 하고 그 차이가 있고 대신 지하 1층하고 1층은 다 거기 불나면 못 나가니까 싹 다 동시에 다 작동을 해요. 지하 1층 같은 하고 1층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색깔은 한국 소방안전원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이게 장부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빼놓은 건데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딱 나와 있는 거고 감지기 형태하고 감지기 형태는 계속 뜨는 게 보시면 정원식 감지기 되어 있죠. 일정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작동하는 거고 이 정원식 말고 차동식은 비율 차동하고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나는 경우에 작동하는 거고 이 말고 차동식. 광정식은 보통 이제 연기 감지기라고 해요. 이제 연기 감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눈에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빛을 쏴주거든요. 근데 이게 연기나 그런 걸 내고 빛이 산란이 돼요. 직선으로 못 가고 막히거나 그러면 작동이 되는 방식, 광정식. 보통 주방에 많아요. 주방에 이거 M발신기라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안 쓰고 이제 좀 비싼 건물 같은 데 가면 여기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소방서에 또 바로 신호를 보내는 게 있어요. M형 발신기라고 그런 차이가 있고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게 신장 충격기가 의무 대상이에요. 사서 무조건 비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또 보통 방안저갈자 같이 합니다. 하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심폐소생술 교육을 또 받으러 가야 되고 무조건 비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점검을 해야 되고 어디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의무 대상이라서 그 가수도 아마 되면 보여드릴게요. 불이 나면 감지기가 일단 여기 2개 있어요. 이게 방아시터 감지기거든요. 처음에 원래 불이 나면 하나만 동작을 하잖아요. 일단 처음에 하나만 동작을 하거든요. 하나만 동작 반만 내려요. 반만 이런 식으로 반만 내려오고 하나가 또 그 동작을 2개가 동시에 동작을 하면 이제 완전히 내려오거든요. 이게 왜 내려오냐면 이게 연기 같은 거 이제 못 나가게 막아주는 역할이거든요. 방아제이퍼가
그러니까 사람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연기를 차는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문이 있어요. 여기 보이죠? 예. 이상 문. 젖히면 사람이 나갈 수가 있어요. 보이죠? 반대로 가면 자동으로 반대로 가면 멈추거든요. 이 멈춰요. 그래갖고 사람은 나가야 되니까 분명히 이렇게 멈추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나가면 되고. 이것도 이제 소방정비 안전점검 대상이 1년에 한 번씩. 노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고 사람이 나갈 수 있게. 연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메인 전원이고요. 메인 전원 주펌프. 왜 요즘 주펌프가 두 개 있냐면 펌프가 하나가 많이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항상 에비 펌프로 이름을 원래 에비 펌프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마력은 똑같고 하나가 동작이 안 될 시 하나가 있어요. 이게 보조 펌프고 그다음에 그냥 똑같이 여기는 더 설비가 더 크게 좀 되어 있어요. 원래 다른 일반 시설 가면 그냥 이걸로 끝이거든요. 예. 끝인데 여기는 스프링클러하고 소화배관하고 따로 더 나눠놨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스프링클러 따로 일반 소화전하고 그런 따로 이게 돼 있고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옥내 소화전, 투펌프. 그러니까 원래 하나 메인은 보통 이게 돌아가고 내비는 보통 안 돌아가요. 이게 고장이 났거나 했을 때 이제 투펌프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거는 이제 보조 펌프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말로는 충압 펌프. 그러니까 압이 약간씩 빠질 때, 아주 미세하게 빠질 때 이게 보통 충전을 해주고 급격하게 화재로 인해 우리가 소화전을 쏘잖아요. 물 싸잖아요. 그럼 압이 급격하게 빠지잖아요. 그럼 충압이 못 따라가요. 그 압을 그만큼 채워주니까 이제 막 주펌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전자식을 쓰는데 전자식 쓰는 아파트 전자식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슬슬 이제 바뀌는 추세인데 옛날 거 보면 공부하실 때 보면 아날로그 게이지 뭐 있을 거예요. 일단 다른 데 가시면 항공사가도 아마 아날로그 게이지를 그런 소음을 일일이 맞춰주는 타입인데 이거는 자동이 디지털 방식이에요. 여기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면 전원돼 있고 여기가 한쪽 면이 주펌프, 에비펌프 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지값이 1.455, 기동값이 0.70이에요. 현재 값은 1.18. 그러니까 지금 압이 1.18이 걸려있다는 소리고 나중에 압이 계속 떨어지면 0.7 이상, 0.7 밑으로 떨어지면 기동이 돼요. 기동이 돼서 펌프가 돌아서 압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정지가 1.45, 압이 1.45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정지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멈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펌프하고 에비펌프는 압이 보통 똑같아요. 멈추는 값하고 기동값이 똑같고 충압펌프는 작게 하니까 기동값이 좀 더 0.7 이보다는 좀 높게 되겠죠. 이게 미리 동작을 해야 되니까 충압펌프가 그래서 1.0이 되는 거예요. 주펌프보다는 좀 빨리 동작을 해요. 1.0이고 0.7을 잡고 있어요. 원리는 똑같고 이게 이제 스프링클러로 들어갈 거고 이쪽은 사전만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반대실에서 어떻게 신호 동작을 받아들이냐면요. 센서가 있어요. 센서 밸브를 닫으면 닫힘 신호가 들어와요. 여기 다 센서가 들려 있는 거거든요. 화재 신호가 일단 들어오면 동작하는 게 아까 감지기가 뜨잖아요. 감지기 뜨면 아까 우선 경보 방식이라서 아까 감지기 뜨면 그 해당 층에 소리 내고 상부층 아까 그 소리 발신 경종을 울리잖아요. 지구 경종이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지구 경종이 울면서 대신 이거는 다 같이 동작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이거든요.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왜 바람을 불어넣어주냐면 연기를 가두는 역할이에요.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문이 다 자동으로 닫혀 있고 다 닫혀버리거든요. 닫히면서 신호가 들어오면 저 문도 닫히고 여기 이 방화문도 원래 자동으로 닫혀버려요. 화재 신호 들어오면 탁 밀폐를 시켜버리거든요. 밀폐를 시킨 다음에 이게 바람을 막 풀어넣어가지고 공기를 가둬요. 그 안에서 딴 데 못 가게. 그래서 연기를 질질 소환해야 되는 아니 죽여버리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있어요. 원리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이걸 다치면 이제 나오기가 힘들다.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화재 들어오면 이 자동 지가 다 당겨요. 이걸 기계가 이렇게 당겨가지고 밀폐를 시켜요. 이거는 테스트 하려면 커버를 까면 이 안에 보면 테스트 버튼 하나 있어. 조그맣게. 이거 눌리면 열렸을 때 닫혀요. 계속 눌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닫혀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중계기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어디 위치에 화재가 났는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개별 신호를 다 보내줍니다. 이것저것 감지실로 보내주거든요. 하고 이런 데 보면 인 들어있고 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 신호를 일단 받아요. 어디서 받냐면 세대에 감지기하고 다 통신을 얘네들이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예. 하고 우리 배웠잖아요. 소방 보시면 24V 밑으로 떨어지거나 24V보다 한참 위로 전압수가 올라가면 이상 신호를 얘네들이 받아들여요. 인에서 받아들여서 아웃 해가지고 방제실로 보내줘. 아웃 신호로. 요쪽 감지기가 이상하다. 뭐 위치가 이쪽에 뭐 설비 시설이 이상하다. 그래서 보내주는 역할이에요. 그 신호를. 그거 보고 책자 보시면 보통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찍어보면 돼요. 한 번씩 인 같은데 인에 찍어보시면 돼요. 인에 보통 감지기하고 요쪽 한 개는 보통 감지기 걸어놓고 감지기랑 프레션 밸브를 걸고 요쪽 반대편에는 일반 이거 연창이라든지 방화문 신호를 걸어놔요. 보통 이렇게 자기 쪼개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중계기 번호예요. 1, 2, 3, 4, 5, 6, 7 돼 있죠. 내가 이거 이게 값이 있어요. 1일 때 이거 여기 1번이고 이게 1이고 숫자 1. 여기 동방에는 그러니까 정상일 때는 녹색불 이거 하나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한 번씩 빨간불 들어오면 이제 통신을 하고 있다 그 소리고. 이상이 생기면 이 녹색 신호가 없어져요. 녹색불이 없어지면 이 중계기 라인 쪽에 걸리는 설비라든지 그런 게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전압도 이상하게 찍혀요. 평상시 나오던 전압하고 틀려요. 그럼 평상시 열어보고 저 불만 들어오는가 확인하고 그냥 닫겠네 보통. 네. 제조사마다 조금씩 틀린데 대부분 다 이렇게 램프가 들어가는 중계기가 같은 거. 싼 거는 근데 없어요. 또 너무 싼 거 사면 중계기가.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근데 뜨면 일단 이거 매천에 떴다 보면 매천 복도 가서 일단 이걸 열어봐요. 열어보고 실제 그 신호가 들어왔으면 화재 신호가 이렇게 보내고 있으면 어차피 노란불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네, 신호 보내고 있으면 실제 화재 신호가 어디 들어온 거예요. 이 복도 세대. 그 세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소화제 이게 이렇게 전기를 안 해도 안 걸렸어요. 요즘 법이 바뀌고 무조건 다 전기를 해놔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불 났을 때 바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돌돌돌 말아놨었거든요. 말아놓으면 거이니까 펼치면 그걸 좋다 해놨는데 그게 그래 하면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벌금이 무조건 이렇게 전기를 잘 돼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오면 바로 끌고 나갈 수 있게요. 전기를 돼야 돼요. 훨씬 좀 그잖아요. 이거 정전되면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가요. 안에 배터리가 있어갖고 이상 배터리가 있어서 30분 정도는 애들이 버티거든요. 불이 나고 장기는 되다가 테스트 하는 거는 보통 옆에나 밑에 보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있죠. 이거 하면 이제 상시 전원을 꺼버리고 비상 전원으로 테스트하는. 이거 눌렸는데도 불이 안 들어오면 안에 배터리가 나갔거나 고장이 났거나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럼 점검할 때 좀 한번 눌러보고 점검해야겠네. EPS실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뭐죠? 지금 이쪽 1층 세대에 스프링클러 관 있잖아요. 그거 이제 물 공급해 주는 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가 그쪽에 불길이 막 치솟잖아요. 그럼 그 스프링클러에 납이 원래 돼 있잖아요. 납이 녹아버리거든요.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보통 80도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00도짜리도 쓰는 데가 있어요. 100도짜리 쓰는 데는 보통 거기 어디냐면 실외기실 에어컨 놔두는데 입주민들이 실외기실 그 창문을 안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다 보면 온도가 보통 8도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갖고 요즘에 터져버려요 그냥 스프링클러가. 그때는 보통 100도짜리를 달아놓는 요즘 추세에 바뀌는 추세. 하고 터지면 이제 여기서 물이 스프링클러 쭉 가고 세대로 딱 들어가요. 항상 근데 세대하고 그런데 일반 건물들은 항상 스프링클러에 물이 차 있어요. 습식이에요. 습식 방식. 물이 차 있는 방식이고 지하 주차장 같은 데만 보통 준비 작동식 해가지고 물이 안 차 있고 화재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때 물을 이제 채워가지고 우려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일반 세대들은 사람 사는 공간 같은 게 중요하다 해서 항상 물이 차져 있어요. 이것도 점검하는 거는 단순하게 물이 차져 있는지 안 차져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게 드레인 밸브예요. 확인해 보는 정도거든요. 이거 여시면 물이 조금 나와요. 원래 얼마 안 되는 살짝 물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나오죠. 예,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 들어있고 하고 압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밑에 책이 1차 압이고 위에 책이 2차 압이에요. 항상 동일해야 돼요. 많이 차이 나면 안 돼요. 1, 2차 압이 틀려지면 어떤 증상이냐면 1, 2차 압이 틀려진 압은 이쪽 밸브가 제 동작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물을 잡아주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압을 막아주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일정 압이 넘어가면 위에 스프링클러 터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압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1차 압이랑 2차 압이랑. 1차는 여기까지 압이고 2차 압은 이제 세대까지 가는 압이거든요. 그게 동일해야 돼요. 거의 차이 없이. 근데 2차 압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터질 수가 있어요. 이또 한 번씩 점검을 해줘야 되고 가면 보통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해주고 틀려지면 일단 밸브를 잠그고 이게 세대에 가는 밸브거든요. 이 밸브를 잠근 다음에 드레인을 시켜요. 드레인 싹 시키면 압이 쭉 떨어져요. 1차 압하고 2차 압 떨어져요. 떨어진 다음에 다시 잠그고 살살 천천히 열어줘요. 빨리 열면 밸브 자체가 충격받아서 고장날 수 있거든요. 살살 열어가지고 압을 맞춰줘요. 일정 압이 맞춰지면 제가 물을 차단을 시켜요. 차단시키는데 차단 못 시키는 경우에는 이 알람 그렇죠. 밸브 자체가 고장이 났거나 안에 이 슬러지가 끼어서 그 밸브를 막고 있다는 소리예요. 못 닫고. 예. 그런데 보수를 하거나 그래야 돼요. 보수는 보통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시설 관리 직원들이 하진 않죠. 업체를 부르죠. 이게 일이 크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 잠그고 이걸 다 뜯어야 돼요. 뜯고. 요즘에는 수리는 안 해요. 요즘에 가는 식으로 해요. 이거 교체를 해요. 어차피 수리해봐야 안에 목이 그대로 뜨니까 그냥 새 걸로 갈아버려요. 이내에서. 예, 7에서 10kg고 위에 고청 올라가면 좀 더 세요. 압이 좀 더 걸리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지지. 정밀 점검이나 작동 기능 점검을 한 번씩 보는 건데. 아이고. 이게 너무 보양제를 많이 감아놨어요. 보온제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마그네트 이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씩. 이게 데이고 다이에 지금 보면 다이에 있거든요. 이게 뭐 떨어지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접점 불량이 생기면 또 오동작이 나서 이게 동작됐다는 신호가 방제실로 들어와요. 한 번씩. 여기 이쪽이나 이게 불량이 나거나 아니면 이 선로 전선에 보면 전선 보면 끼워놨죠. 예. 전선 끼워놓은 게 헐거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지역 난방 쪽 배관이 지나서 따뜻해서 그런 게 없는데 이게 보통 추운 데 있으면 접촉이 생겨요. 선로 있는 데가 한 번씩 그렇게 신호가 들어오면 한 번씩 이런 데 다시 쪼이고 그래야 돼요. 원래 이렇게 또 배선을 하면 소방업체에서 보면 야매인데 일자로 그냥 그대로 해놨는데 원래 감아줘야 돼요. 나사에다가 원래 전선을 그냥 감아줘 풀리지 않게 해줘야 돼요. 이걸 다 열어보지. 저것도 점검상이라? 이거는 보통 종합 정밀 점검할 때 애들이 자기들 그 업체에서 보통 해요. 알고는 있으면 우리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불을 발견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감지기가 먼저 동작하기 전에 일반 사람이 봤잖아요. 봐버리면 이거 밸브 개방을 눌려버리면 바로 이제 쭉 지하 주차장에 프레익션 밸브에 물이 차면서 스프링클러를 물을 팍 보내버리고. 근시계만 있겠네. 예. 섭씨가 나쁘지. 근시계만. 강제로 이제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건 전원압이거든요. 이거는 딴 건 아니고 이거 역할이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복도에 아까 중계기 봤잖아요. 중계기 함 전원. 전원 공급해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메인 기판이죠. 그러니까 그 해당동에 메인 전원을 공급해주고 거의 신호를 받아서 방지실까지 아까 먼저 불나면 복도에 있는 그쪽 중계기에서 한번 신호를 받아서 다시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그래갖고 마지막에 방지실로 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거는 열 필요 없고 바깥에서 다 보이게 돼 있네 그냥. 네. 혹시 모르면 전화만 찍어보게 바깥에서. 내비 전원 시험도 되고 다 돼요. 물리 준비는 식으로 되고. 그렇죠. 원래 풀이 평상시 들어오면 안 돼.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끼인다. 그 열 일이 있어요. 고장이 한 번씩 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판이 한 번씩 나가요.